박정옥은 오늘따라 유독 오래된 나무 서랍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서랍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었죠. 이 서랍 깊숙한 곳에는 30년 넘게 햇빛을 보지 못한 군복 한 벌이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린 그 옷까지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옥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여성 최초로 북파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이었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홀로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모든 공적은 묻혀야 했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임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라는 말로만 얼버무려야 했죠. 남편조차 아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벽 앞에서 가족들은 점점 박정옥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특히 큰아들 박성민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학부모 상담에도 오지 않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죠. 다른 엄마들은 다 오는데 우리 엄마만 왜 안 와? 어린 성민의 물음에 박정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숭고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박정옥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박정옥은 집안에서조차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아야 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 오히려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후에 박정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강인했던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수가 줄어든 조용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죠.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 결혼할 때도 둘째, 성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박정옥은 한 발 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엄마는 우리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셨잖아요. 성민의 차가운 말이 박정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의 결정체였죠. 박정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박정옥은 더욱 자신을 낮추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꼈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과거의 자랑스러운 이력은 부끄러운 비밀이 되었고 군복은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손자 도연이와의 관계에서 박정옥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랬단다라고만 대답했죠. 다른 할머니들처럼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일들이 가족에게는 상처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정옥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뒤쪽 구석에 서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설거지나 정리만 담당했어요. 한때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당당한 여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들 눈치만 보는 초라한 할머니뿐이었죠. 도연이가 입대 통지서를 받아온 날 박정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살 손자가 곧 군인이 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군대라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겪어야 할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할머니, 저 군대 가요. 도연이가 수줍게 말했을 때 박정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군대에 대해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입영 당일 성민은 아들을 데리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박정옥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라는 성민의 말에 박정옥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자를 배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죠. 도연이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박정옥은 손자의 빈 방 앞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과연 할머니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자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성민이 도연이의 부대 정보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면회는 한 달 후에 갈 수 있대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박정옥은 또다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손자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옥은 오랜만에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그 서랍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번엔 가족을 지키고 싶었거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정옥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회 당일 아침 박정옥은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군복을 꺼내어 다시 다리며 먼지를 털어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어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죠. 계급장을 달고 모자를 쓰는 순간 박정옥은 30년 전의 자신과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고 흐릿했던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손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옥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대부분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군복을 입고 있으니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면회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담당 병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정옥, 소령님이세요? 젊은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정옥은 당황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 병사는 자세를 바로 하며 정중하게 경례를 했죠. 면회소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군복을 입으셨지?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군복이라니.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박정옥을 위축시켰어요.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면회소로 들어왔습니다. 손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왜 군복을? 도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정옥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대본부에서는 김태석 대대장이 오늘의 면회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쭉 훑어보던 중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박정옥. 그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김 대대장은 군사학교 출신으로 학교 시절 군사사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과 냉전 시대의 특수작전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성 특수부대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사람의 이름. 박정옥. 설마. 김 대대장은 급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교재들이 꽂혀 있는 책장에서 한국 특수작전사라는 책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찾던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박정옥 소령 마이너스 여성 최초 북파작전 투입, 다수의 비밀 임무 수행, 동료 구출 작전에서 탁월한 공로. 책에는 간략하게나마 박정옥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군인이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김 대대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셨다고? 그 교재에서만 봤던 전설의 인물이 실제로 자신의 부대에 면회를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존경에 마지 않았던 선배 군인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조용히 살고 계셨을까? 김 대대장은 책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그제서야 국가기밀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분의 처지가 안타까웠죠. 김 대대장은 즉시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후배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면회소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박정옥은 도연이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손자는 할머니가 왜 군복을 입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박정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박정옥은 자신이 손자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며 김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걸음걸이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면회객들 사이를 헤치며 박정옥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직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대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김 대대장은 박정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혹시 박정옥 소령님이십니까? 박정옥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 순간 김 대대장은 힘차게 경례를 했습니다. 김태석 대대장입니다. 박정옥 소령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는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면회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 대대장이 경례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김 대대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점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령님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 대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후배 군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배웠습니다. 여성 최초로 북파작전에 투입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시죠.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면회소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어요.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소심한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김 대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령님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 면회객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경이로움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 분이셨구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옥을 바라봤죠. 김 대대장은 도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박일병 할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할머님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도연이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박정옥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어색했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김 대대장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면회 시간 내내 김 대대장은 박정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후배 군인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면회가 끝나고 부대 마당에서 박정옥과 도연이는 단둘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김 대대장의 배려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옛날 일이란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였거든요. 도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할머니가 사실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오셨는지, 왜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는지 말이죠. 할머니는 후회하세요? 도연이의 질문에 박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단순하게 답할 수는 없었어요. 국가를 위해 한 일은 자랑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미안했단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너에게도. 박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보다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너무 미안했어. 그때 도연이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더니 박정옥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손자 박도연 할머니께 경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받고 싶었던 가족의 인정을 이제야 받게 된 것 같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박정옥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손자와의 관계도 한결 가까워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앞에서 당당한 할머니가 될 수 있게 되었죠.